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네. 갑자기 더워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최초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민선 8기이잖아요. 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경기도가 마침내는 대표 정책이었던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네. 그동안 사실은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제정이 여야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 난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는 모든 그 경기도 내 예술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를 하고 기본소득 그 지급건에 대해서 서로 연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지난 6월 28일이었죠.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 지급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네. 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서 거의 한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토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조례를 제정했는데 네. 이 예술인 기회소득은 그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에서 개인소득 중위 뭐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연간 150만 원의 그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해에 걸쳐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요. 이미 벌써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동안 코로나까지 겹쳐서 침체된 예술계와 장애인들에게 기회소득이라는 재정 지원, 예술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자님도 기억에 남는 영화, 드라마, 뭐 연극 있으시죠? 네, 이건 결국엔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그런 영화, 드라마, 연극을 보면서 어떤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에 또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예술인데 이 문화예술 그 예술가들의 화려함 뒤에는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유동적인 수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은 예술인들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그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또 예술인을 존중하는 풍토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열정과 가치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 정책이라는 취지였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기본소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술인한테도 기본소득이라고 했는데 기회소득이라는 용어가 조금 변형이 되면서 어떤 우리 사회에서 가치는 창출을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대상, 즉 말해서 예술가들한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존하는 소득으로 경기도의 지금 대표 정책으로 작년 그 민선 1기, 8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내는 경기도가 최초로 지금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정책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에서도 아마 이제 이게 모범 사례가 되고 앞으로 이제 광주도 지금 아마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광주도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속과 안정이라는 측면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북돋우는 힘인데 광주는 최초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소득 정책 조례 제정이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광주가 올해 2023 2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장 예술가들의 집담회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미 하고 이제 광주만의 예술인 그 지위 권리 보장 그 조례가 제정이
고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직업적인 권리 보호라든지 성희롱, 성폭력 피해 예방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 기준을 마련돼서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통과가 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더 이러한 이제 그 사례로 좋은 사례로 정책이 이제 그 제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술인들에게 그 문제점으로 또는 해결해야 될 방안들이 이제 좀 차근차근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그 일이 좀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에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해서 지역예술인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실태조사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또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 그리고 정책 포럼 개최까지 했는데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술인들의 어떤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와 더불어서 예술인 기본 소득도 사실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이제 네.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충 그다음에 뭐 요구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매년 또는 수시로 조사하는 예술인 관련 실태 조사가 또 조사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아마 이제 그 우리도 광주 광역시 예술인 기본소득 아니면 기회소득 어떤 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경기도의 좋은 사례가 이제 아마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광주는 문화예술 도시인데 경기도한테 1등 타이틀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광주는 시설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나가야 하는데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문화예술 중심 도시, 문화수도 문화도시. 광주 뭐 이렇게 큰 네이밍이 불려져 있고 지금 또 광주 비엔날레 뭐 곳곳에서 아주 대형 미술 전시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술가가 살기가 참 힘든 도시라고 해요. 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우리 본향인 사람들이 외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광주에 오게 되면 의외로 광주가 예술 활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예술인 환경을 살펴보면 예술 환경 반격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떤 지원 사업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뭐 인지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술 시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하위 수준이고요. 예술인들 소득이 연평균이 사실은 그 평균 점수에도 좀 못 미치고 있고 예술 작업 공간이라든지 창작할 수 있는 어떤 수입들이 적다 보니까 창작 활동을 하는 전업 예술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또 대체하는 생활예술이라든지 경업예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사실은 예술적인 전문성은 좀 떨어지면서 편하고 좀 쉬운 그런 형태, 아주 좀 기이한 형태의 예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사실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게 1년에 뭐 큰 돈으로 보면 매달 15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주는 한 30만 원, 1년에 매달 한 30여만 원 정도 되는 기본소득이지만 그것으로도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주도 그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차를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지금 예술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기자님도 힘드실 때 음악 한번 듣고 또 전시장 영화 보러 한번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그거에 대한 예술가들의 노고와 창작 활동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의 그런 향상을 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민들의 그런 인식들도 좀 그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조금이나마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그 재정이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광주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가 발빠르게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